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다양한 이 겹사스를 가지고 있는 20가지 이 종류의 아미노산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무엇인지, 단백질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우리가 7개, 여기서는 비교적 단순한 간단한 폴리펩타이드 사슬인데요. 저는 몇천 개, 몇만 개도 될 수도 있고요. N말단에서 C말단까지 이 다양한 종류의 겹사슬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해서 아저씨같이 이 탄력이 있는 정말 생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그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길다랗게 입체 구조가 없는 평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구조들을 일단은 우리가 보통 1차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1차 구조가 실은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1차 구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요. 길다란 사슬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간에 정말 우리 생명이 신비한 데가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겹사슬에 여기는 아스파틱 애시드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띠죠. 플러스 차지를 띠고 여기는 약간 폴라를 띠고 있고요. 그래도 폴라 띠고 있고, 여기서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이런 것 띠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해서 내왕을 소통을 해서 최종 입체 구조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 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말로는 접힘 이런 말을 씁니다. 자, 1차 구조가 어떤 식으로 폴딩, 접혀가면서 최종적으로 입체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정말 빠르고 1초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것이 7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되는 것들이 순식간에 1초 내로 그저 최종적으로 입체 구조가 딱 하고 완성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우리가 블록을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만 이 생명이 벌이는 이런 폴딩, 단백질의 폴딩은 정말 빨리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그 연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다시 역행하는, 다시 한번 만들어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없고, 이 얘기는 바로 one way라는 것입니다. one way pathway. 그저 한번 방향이 정해진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하게 되면 우리 DNA를 높은 온도를 줘서 우리가 변성시켜서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만들 때를 DNA라고 그러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를 열을 많이 주거나,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산을 주게 되면은 이제 입체 구조가 풀어지는데, 이 DNA초 이런 과정을 걸칠 수가 있는데요. DNA초가 된 다음에 다시 폴딩하게 내버려두게 되면은 바로 one way pathway, 아까 같은 똑같은 길을, 우리는 그것이 어떤 길을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생명체들은 그 똑같은 길을 반복을 해서 one way pathway를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들, 이 폴딩하는 중간 단계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정말 우리는 중간 단계를 이루어서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폴딩 입체 구조 형성이 이루어지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참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 폴딩의 단계를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은 이 네 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대로요, 우리 계속 같은 그림을 우리 구글에,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우리가 저작권이 없는, 그래 우리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림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바꿔놓기도 곤란하고 할 수 없이 그대로 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급적 설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primary structur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구조입니다. 이제 4단계로서의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1차 구조가 그냥 이것은 풀어져 있는 그냥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 사슬로서 여기가 N 말단이고 여기가 C 말단이겠죠. 쭉 연결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이렇게 있는 것을 1차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이 중에 일부가 뭐 이 부분도 될 수가 있고 이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것이 2차 구조라는 것으로 변합니다. 자, 2차 구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건축의 이 중요한 석가래, 가령 뭐 지붕을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기본 틀, 중요한 틀에 대항하는 이 틀을 만들어주는 여기서 이 석가래에 해당되는 중요한 틀에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헬릭스 구조가 DNA에서 보였던 나선 구조가 있기도 하고요. 이 평평한 이런 구조 두 가지 정도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적으로 이것이 헬릭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베타 플리티드 이 시트라고 하는 이 평평한 운동장 같은 이런 구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 석가래가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되겠죠. 입체 구조를 전체 완성은 못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여기에 알파 헬릭스가 있고요. 이 헬릭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알파 헬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플리티드 시트라는 두 종류의 2차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헬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 플리티드 시트라는 두 개의 입차 구조를 통해서 3차 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해 놓고 나머지 아미노산들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어떤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어떤 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마스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주 전부 다들 이 음악에 맞춰서 쿵쿵대면서 어떤 대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 묘하게 몇백 명 학생들이 몇천 명도 좋고요. 모여서 입체 구조를 만들어 놓는 여기까지가 입체 구조가 완성이 된 이것이 우리가 3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백질들은 3차 구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단백질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단백질들은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여러 개 있어서 3차 구조가 하나, 둘, 어떤 경우는 셋, 넷,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이 3차 구조가 있는 그래서 이 4차 구조, 이 쿼터너리 프로틴 스트럭처에서 이것은 4차 구조가 돼서 이 프로틴 폴딩은 이와 같이 1차 구조가 빠른 속도로 2차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빠른 속도로 3차 구조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틴 종류에 따라서 4차 구조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걷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이제 그 폴링이라는 사람 학자에 의해서 노벨상을 2번씩이나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런 알파 헬릭스 2차 구조 이런 것들이 1900년도 초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2차 구조의 하나인 알파 헬릭스입니다. 자, 알파 헬릭스가 헬릭스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에 CO가 있고 여기에 R 그룹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CONH 펩타이드 번드가 보이죠? 펩타이드 번드가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CONH를 이렇게 씁시다. 여기 펩타이드 번드가 있고요. 여기에 R의 N번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C에 R의 N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에 O가 있고 NH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겠죠. R에 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차 구조라는 얘기는 펩타이드 본드 간의 결합입니다. 우리가 2차 구조의 특징은
2차 구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파 헬릭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할 베타 플레이티드 쉿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것은 어떤 사이드 체인 곁사슬이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펩타이드 번드 간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펩타이드 번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CONH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여기서 C에 여기에 곁사슬이 R이 N에 있고요. 여기 펩타이드 번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펩타이드 번드에 역시 여기에 있는 전자가 결합이 공유결합이 전자가 4개 있는데요. 이것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것은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또 NH에서는 보면은 이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죠. 그죠? 전자 친화도에 의해서 N 쪽으로 질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마이너스를 띈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가 되는 수소는 이것이 델타 플러스가 되고 이것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자체가 이제 이렇게 극성을 띠는 것입니다. 델타 플러스도 있고 여기 산소 같은 경우는 델타 마이너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펩타이드 번드 내에서 어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상호작용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지나서 네 번째 경우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에 있는 이제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랑 네 번째 지나서에 있는 여기 수소 델타 플러스랑 이거는 비록 멀리 평면으로 보면 떨어졌지만 이제 입체 구조, 이 알파 헬릭스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거랑은 이와 같이 결합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펩타이드 번드에 여기에 H가 보이죠? 이것이 델타 플러스 금방 설명한 이것이 있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세 개를 지나서 네 번째에 있는 여기서 보이는군요. C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들어있는 O 이것이 델타 마이너스죠. 델타 마이너스랑 델타 플러스랑 수소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가까이 네 번째 떨어진 것들끼리 수소 결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 헬릭스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로 수소 결합들이 적당히 벌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탄력이 생기는 거죠. 이 코일, 헬릭스 모습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떤 석가래처럼 단단한 건축물의 어떤 기본이 되는 큰 나무 틀, 건축물의 가운데에 아주 툭툭 박아 놓는 그런 것으로서 아주 선택받은 이 중요한 골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DNA에서 헬릭스 구조가 중요하게 우리 여겼듯이 아마 프로틴에서도 이런 알파 헬릭스 그래서 구조를 형성을 해서 이런 펩타이드 결합들 간의 수소 결합을 이루는 것이 아주 단백질 입체 구조 형성 초기 단계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이제 1차 구조가 있으면은요 모든 모든 지역이 다 2차 구조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지역이 그러니까 곁사슬은 여기 과정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곁사슬이 너무 여기다가 크고 한 곁사슬들이 너무 막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차 구조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얘기는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곁사슬에 일단 관계 없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2차 구조가 알파 헬릭스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2차 구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2차 구조니까 또 펩타이드 결합 간의 그것인데 자, 벌써 좀 복잡하게 보여서 이렇습니다. 가령 여기가 N터미널 1차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요. 뭐 C터미너스로 가는데 그래서 N터미너스에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다라고 봅시다. 여기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들이 쭉 있겠죠. 그럼 펩타이드 여기도 있고 여기다가 숫자로서는 여기다가 첫 번째 아미노산이고 여기가 가령 1000번째 아미노산이 되겠죠. C터미너스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50번째가 되고요. 이것이 100번째가 될 수도 있죠. 비록 50번째, 100번째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구조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50번째고 이것이 50번째라고 칩시다.
N-터미너스부터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쉬어 나가는데요. 그래서 1000번째까지 쭉 이제 나가는데 가령 50번째 여기에서 우리 펩타이드 결합이 벌어집니다. CO, NH 여기 델타 플러스가 보이고 있죠? 근데 한참 이렇게 가다가 어떤 지역에 가니까 또 여기에 CO,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가 있고 수소결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소결합들 간에 펩타이드 결합들 간에 보여지고 있는데 한 번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참 연결돼서 여기도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고 여기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쭉 벌어져 가지고 어떤 운동장처럼 아주 넓게, 그러니까 어떤 넓은 어떤 석가래가 아니라 이건 뭐라 그럽니까? 넓은 건축에 쓰이는 넓은 어떤 양철 판때기, 뭐 철판 넓은 거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베타 플리티드, 넓게 병풍처럼, 병풍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쓰는 병풍 구조처럼 생겼다 그러기도 하고 운동장 구조로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2차 구조의 대표적인 두 가지고요. 알파 헬릭스, 베타 플리티드 슈트, 이런 것은 전부 다 펩타이드 결합 간의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은 왓슨 크리크의 DNA 모델도 알파 헬릭스에서 단백질에서 얘기했던 폴링이 얘기했던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이제 이것이 2차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본 틀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표현할 때 여기에 보입니다. 석가래처럼 입체 구조의 기본 틀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거, 이것이 알파 헬릭스고요. 이제 화살표로 돼서 어떤 널따란 구조가 가는 거, 이 넓은 구조가 가는 것을 베타 플리티드 시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넓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 입체 구조 중에서 일부분에 걸쳐서 알파 헬릭스랑 베타 시트 2차 구조가 보여서 어떤 기본 틀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죠? 계속 운동장에서 입체 구조를 하려는 이 여러 아이들이 계속 음악 소리에 맞춰서 마스 게임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죠? 2차 구조까지 형성이 됐고, 이제 3차 구조를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3차 구조는 2차 구조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N 말단에서부터 쭉 가서 여기 2차 구조가 알파 헬릭스라 그러고요.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베타 시트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데나 막 가서 여기 C 터미너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나머지에 많이 있는 것들은 가령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20가지 아미노산 종류 중에서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 있었습니다. 클라이신 도 있고 알라닌, 뭐 페닐알라닌, 저도 다 기억 못 하는데 그런 소수성이 있으면은 이것이 물에 있는 용액에 지금 단백질이 녹는다면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요. 물을 싫어하니까 안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아미노산들은 가령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은 겹사슬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가령 아르지닌, 라이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여기랑 1차 구조로 보면 멀리 떨어졌지만 여기는 아스팔틱 애시드, 그루타믹 애시드에서 겹사슬에 마이너스를 띈, 이 겹사슬이 계속 좀 중요한 것이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죠. 전기적 힘으로. 그렇죠? 1차 구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가까이 가려는 결합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끼리는 자꾸만 물을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3차 구조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마스게임을 하는 원리가 그 선생님이 지도하는 방법이 너는 안으로 들어가라, 대형의 안으로 들어가고 너는 바깥으로 나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띤 애들은 같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여기 너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너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네들은 멀리 떨어져라 해서 서로 밀쳐서 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른 시간에 막 엉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번드 타입 3차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하게 관계되는 이 결합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것들 안쪽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끼리 서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테인 같은 건데 끄트머리가 SH 사이드 체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SH를 결합을 해서 같이 결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다양한 것들이 해서 가령 여기에 분자량이 큰 것도 있고 여기에 분자량이 큰 거 있으면 큰 것끼리는 작은 스페이스에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생명만이 아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입체 구조 3차 이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끼리의 결합, 그다음에 다이설파이드 이런 식으로 SH 끄트머리가 SH가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SH가 있고 여기에 SH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각각 이것을 H를 벗어나면서 S 이런 식으로 사실 새로운 공유 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 다이설파이드 브리치 다리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랑 이렇게 결합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번드 아까 얘기했던 하이드로젠 번딩도 당연히 3차 구조 형성에도 관련 우리 2차 구조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관여가 됐는데 3차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필릭 물을 좋아하는 전기를 좋아하는 그런 녀석들끼리 인터랙션도 할 수가 있고요.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끼리 우리가 자꾸만 물을 좋아하니까 표면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번들끼리 이 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치고 플러스끼리도 서로 밀치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은 합치려고 그리고 등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3차 구조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3차 구조의 특징이고요. 이제 각각의 3차 구조들이 이것은 4개씩이나 모여 있는 이건 나중에 얘기할 이것은 우리가 혈액에서 적혈구 내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자, 이것은 4개의 3차 구조가, 즉 4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실이, 즉 4개의 N말단이랑 4개의 C말단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이 큰 구조의 4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완성된 입체 구조의 우리 가상적인 입체 구조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마스게임이 이 음악 소리가 들립니까? 이 북소리가 쿵쿵쿵 되면서 1차 구조가 2차로 됐다가 3차로 됐다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장면에서는 20종류의 아미노산 그 블록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묘한 방식으로 서로가 네트워킹을 이뤄가면서 정말 원웨이로서 정말 빠르게 형성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